said you wanna play your game. You dealt me in, I said I'll pick it up, it's all the same. But don't follow all the rules. I know you don't, you change day by day. Hardly seems that fair. How can anybody understand? How can anybody win? 네, 지금 캐스퍼 액티브를 타고 첫 시승을 나왔는데요. 캐스퍼는 뭐 아시다시피 경차고요. 이제 SUV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경차인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산 경차가 차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모닝 스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가 있는데, 레이가 이제 박스형 차로 좀 더 이제 실용성을 좀 높인 차량이고, 모닝이나 이제 스파크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경차의 디자인, 그러니까 해치백 승용차 디자인이고요. 이 캐스퍼는 요즘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가 이제 SUV다 보니까 좀 엔트리 SUV 느낌의 이런 경차로 나왔어요. 사실 이런 경차이면서 SUV 디자인을 보여주는 차량들이 일본 경차는 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 나온 거죠. 근데 뭐 이게 뭐 진짜 SUV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SUV와 같은 그런 어떤 활용성을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담고 있고, 디자인적으로 SUV 느낌이 나게 이렇게 좀 이제 디자인을 만든 차량인데,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이제 액티브라서 이제 엔진이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요. 이제 모닝 터보 GDI하고 같은 파워트레인인데, 모닝 같은 경우는 처음 출시했을 때 이제 터보 GDI가 나왔다가 이제 판매가 부진하면서 이제 단종이 됐죠.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단종이 됐는데, 이제 이게 액티브, 그러니까 캐스퍼 액티브에 그 파워트레인이 이제 적용이 된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세컨카로 모닝 터보 GDI를 타고 있는데, 지금 캐스퍼를 타보니까 모닝보다 뭐랄까 조금 더 주행감이 좀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모닝 같은 경우는 좀 튀거든요. 근데 이제 캐스퍼는 좀 더 승차감이 부드럽고요, 좀 더 편안한 느낌,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진짜 SUV 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지금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붕도 높고요, 지붕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닝 탈 때에 비해서 실내가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넓게 느껴지고, 지금 보시면 계기판은 이제 최근에 나온 투싼처럼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이 대시보드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 그 태블릿이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투싼하고 다르게 요 위에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이 가림막이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AVM 모니터가 있고, 기어 레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동 에어컨,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대시보드에 저 수납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캐스퍼에는 이 드라이브 모드하고 트랙션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험로 주행을 할 때 그 노면 컨디션에 따라서 적정한 모드를 선택해서 좀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트랙션 모드 해가지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트랙션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다이얼을 움직여주면 각 모드로 선택이 돼요.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주행이니까 트랙션 모드를 쓸 필요가 없고, 드라이브 모드로 가서 노멀과 스포츠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모닝 같은 경우는 이런 드라이브 모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주행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간 거리를 제일 가깝게 설정을 해놨어요. 1단계로. 사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현대에서 나오는 자동차들, 요즘에 신차들에 되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 사실 경차에는 이제 캐스퍼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속도로 주행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주행 같은 거 할 때 좀 교통량이 많아서 좀 정체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들어간 게 굉장히 반가워요. 물론 이런 기능들을 다 넣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네. 무엇보다도 일단 지금 주행하는 느낌이 공간적인 느낌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그동안에 타봤던 다른 경차들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좀 더 묵직하고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나요. 일단 캐스퍼라는 차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살펴보는 거는 나중에 롱텀으로 시승할 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짧은 거리를 이제 운행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행하는 느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까지 적용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차로 유지도 되게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차간 거리도 가감속도 되게 편안하게 좀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작동이 되고 주행감도 승차감이 일단 되게 좋아요. 승차감이 지금까지 나왔던 경차 중에 승차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게 막 물렁물렁한 승차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경차 특유의 그 가볍고 통통거리는 느낌 그것도 되게 많이 줄여놨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속주행할 때 느낌도 되게 편안하고 안정적이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요. 자, 껐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도 꺼버리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실제 운전을 하면서 성능이라든가 조종 느낌이 어떤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 노멀 모드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차는 참고로 액티브입니다. 캐스퍼 액티브이기 때문에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한 90km에서 100km 정도로 가다가 이제 쓱 가속을 해봤는데 굉장히 힘있게 잘 나가요. 변속기는 지금 4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불필요하게 킥다운 걸리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스무스하게 아주 잘 나갑니다.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스포츠카처럼 나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경차라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성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악셀을 눌렀을 때 나가는 느낌이 경차의 한계는 넘었습니다. 당연히 터보 엔진이니까 힘이 부족하진 않겠죠. 모닝 탈 때도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데 모닝하고 비교했을 때 모닝 터보하고 비교했을 때 이 캐스퍼 액티브가 조금 더 악셀 느낌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좀 더 정교하게 좀 튜닝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힘있게 잘 나가네요.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스포츠 모드를 바꿨는데 자, 클러스터의 배경이 저 주변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일단 악셀 반응이 확실히 민감해졌어요. 악셀 반응이 민감해졌는데 딱히 사실 노멀 모드에서도 굉장히 리니어하게 힘있게 잘 치고 나가는 느낌이어서 지금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약간 느낌은 노멀 모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는 조금 민감도가 있다 보니까 악셀을 지그시 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턱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노멀 모드처럼 지그시 부드럽게 쭉 나가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입니다. 일단 역시 1000cc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급가속을 했을 때 엔진의 소리가 딱히 좋지는 않아요. 좀 약간 힘을 쥐어짜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악셀 감도가 좀 많이 민감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악셀을 끝까지 밟았을 때 나가는 느낌은 생각보다 좀 그렇게 잘 나가진 않네요. 오히려 악셀을 이렇게 조작할 때 느낌은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인데 끝까지 밟으면 오히려 예상보다 조금 안 나가요. 물론 이제 가속은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멀 모드를 써볼게요. 다시 노멀 모드로 바꿨습니다. 네, 노멀 모드로 바꾸니까 악셀 감도가 부드러워졌어요. 좀 더 리니어해지고 점진적으로 가속되는 느낌.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서 제가 차를 좀 벌린 다음에 좀 급가속으로 해볼게요. 네, 확실히 스포츠 모드랑 다르게 노멀 모드는 악셀을 이제 원하는 대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악셀 양을 조절해서 출력을 끌어 쓰는 거다 보니까, 노멀 모드에서는 악셀을 조절하면서 리니어하게 출력을 쓰다가 뭐 추월 가속이나 급가속이 필요할 때 악셀을 끝까지 밟으면 내가 밟은 만큼 차가 치고 나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직관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스포츠 모드는 앞서 먼저 설명했다시피 악셀을 조절하는 중간 영역대를 악셀을 많이 끌어 쓰다 보니까 이제 뒤로 가면은 쓸 거 다 끌어 쓴 거죠. 그래서 끝까지 밟았을 때 오히려 왜 이거밖에 안 나가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라면은 스포츠 모드를 아예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노멀 모드로 내가 원하는 만큼 악셀을 직접 조절을 해서 출력을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핸들링 느낌인데요. 일단 승차감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뭐 되게 막 물렁거린다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경차에서 느껴지던 통통거리는 느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면이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좀 길 안 좋은 데에서 주행을 하면 경차들이 좀 가볍게 통통통 튀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좀 있는데, 캐스퍼는 그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소형차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뭐 중형차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 소형차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좀 로드홀딩이라든가 이런 노면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느낌이 좋아졌습니다. 승차감도 개선되고 핸들링도 좀 더 신뢰감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코너를 돌 때 느낌이 좀 더 뭐랄까 진중하다 그래야 되나요? 유연해졌어요. 그러니까 모닝 터보 GDI는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고 좀 튀다 보니까 승차감은 약간 좀 터프한데, 코너 돌 때는 롤 제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짱짱해가지고 좀 이렇게 경쾌한 맛은 좀 있어요. 근데 캐스퍼는 승차감이나 이런 노면 피드백이 좀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스티어링 조작으로 레인 체인지를 할 때 좀 약간 반응성이라든가 경쾌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잘 받아줘요. 차체가 롤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어느 정도 운전자가 신뢰감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는 제어를 잘 하는 것 같고요. 약간 제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 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모닝 터보 GDI 탈 때처럼 좀 이렇게 스포티하게 타기에는 적합하진 않아요. 대신에 좀 안전하게 타고 안락하게 타고 그러면서 이제 부드럽게 코너를 돈다든가 레인 체인지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런 신뢰감은 또 높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향상됐어요. 하지만 모닝 터보 GDI랑 비교했을 때 이런 핸들링의 다이나믹함이라든가 경쾌한 그런 느낌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닝 터보 GDI가 오히려 더 낫고요. 그러나 운전의 안락함, 승차감, 편안함 이런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캐스퍼가 훨씬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성능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모닝 터보 GDI하고 되게 많이 다르네요. 일단 브레이크의 담력 느낌은 모닝 같은 경우는 약간 초반에 브레이크가 약간 조금 이렇게 빠르게 담력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좀 민감하게 좀 올라오는 편인데,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은 부드럽게 조작이 가능하지만 처음에 탔을 때 느낌은 조금 브레이크가 초반에 좀 민감하다 이런 느낌이라 그러면 캐스퍼는 브레이크의 이 담력이 되게 선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 더 좋은 거예요. 브레이크의 담력이 페달을 조작할 때 이런 페달을 누르는 힘에 비해서 실제 제동력이 올라오는 느낌이 이렇게 리니어하지가 않고 어느 한 곳에 몰려 있다든가 이러면은 조작하는 이런 정교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캐스퍼는 브레이크 페달 조작이 되게 선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조작할 때는 부드럽게 조작이 되고, 조금 힘을 줘서 페달을 누르면 그 누른 만큼 제동력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작하기가 훨씬 좋죠. 그리고 조금 빠르게 세우기 위해서 브레이크에 힘을 딱 주는 순간
제동력이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올라와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브레이크 세팅은, 브레이크 튜닝은 모닝보다 캐스퍼가 훨씬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비게이션을 켜놨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클러스터에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표시를 해 놓으면 저렇게 구체적인 경로가 이렇게 다음 경로를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저렇게 보여줍니다. 1.3km 앞에서 좌회전, 그 뒤에 이런 식으로 목적지까지 26km 남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돼요. 자, 지금 제가 고속도로를 내려와서 국도 구간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경사로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힘이 안 딸립니다. 네. 확실히 경차도 1000cc 자연흡기보다는 터보 엔진 달아야 돼요. 사실 모닝 터보 GDI가 나오자마자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터보 엔진이라 그런지 좀 소음이 심하다, 좀 진동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캐스퍼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되게 그렇다고 이제 중형차 같이 그렇게 막 방음이 잘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확실히 모닝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됐습니다. 훨씬 더 정숙하고요. 진동도 훨씬 적고, 물론 이제 키로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모닝 터보 GDI는 신차 때부터 소음이 좀 터보 엔진이라 그런지 직분사 터보 엔진이라서 소음이 좀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캐스퍼 액티브는 되게 정숙해요. 되게 조용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게 조용하다는 얘기가 모닝보다 조용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산타페만큼 조용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확실히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해서 주행을 해보니까 이 경차라고 해도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출력이 여유가 있으니까 운전하기가 되게 편하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오고요. 캐스퍼가 이제 일반 캐스퍼 모델은 이제 1000cc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이 되고 액티브는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모닝 터보 GDI를 타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제가 그 전에도 계속 경차를 세컨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스파크를 탔었는데 스파크 다음으로 구입한 게 이제 모닝 터보 GDI예요. 근데 경차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느 정도 출력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출력이 부족한 거랑 출력이 좀 여유로운 거랑 확실히 훨씬 더 안전에 있어서도 출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필요할 때 가속이 되고 감속이 되고 이런 전체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전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못 가고 더디거나 경사로로 올라가는데 힘겹게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어떤 주변에 있는 차들하고 보조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차도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출력이 여유 있는 그런 모델을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경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액티브를 권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와이프의 언니, 그러니까 저한테 처형이죠. 처형이 이제 이 캐스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비싸지 않은 가격에서 구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옵션을 많이 선택 안 하고 좀 이제 기본 사양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옵션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액티브는 꼭 선택하라고. 자, 그러면은 지금 간단하게 주행 소감을 다뤄봤는데 사실 캐스퍼가 옵션이나 사양 같은 거를 이것저것 고르다 보면 가격대가 이제 베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차체 사이즈도 베뉴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근데 사양은 오히려 캐스퍼가 또 최신차다 보니까 좀 최신 사양 들어간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사양 면에서는 조금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경차가 가지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봤을 때 과연 베뉴가 좋을 것이냐 캐스퍼가 좋을 것이냐 이거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차량 가격에서 이제 경제성을 따지려면은 액티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선택 사양도 많이 선택하지 말고 엔트리하게 해서 그냥 캐스퍼 기본 모델에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주행 편의라든가 좀 성능 이런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좀
따지면서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베뉴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베뉴가 실제 차체의 크기는 좀 더 크고 실내도 더 넓지만 또 이제 공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캐스퍼가 전 시트가 다 풀폴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지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컨으로 경차를 가지고 있어 봐서 아는데 경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제 혜택, 자동차세도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금 감면 혜택 같은 게 있어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베뉴하고 비교를 하면 어차피 베뉴도 사륜구동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각자 오너들이 과연 이제 경차가 가지는 장점이 나한테 유용한가 아닌가를 따져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캐스퍼가 더 작고 경차인데 사양 선택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네? 그럼 베뉴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베뉴하고 이 캐스퍼 액티브는 주행 질감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약간 이제 베뉴는 자연흡기 엔진에 이제 그 출력을 내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배기량이 좀 더 크죠. 그 다음에 이 캐스퍼는 액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량은 작지만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된 경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힘은 오히려 캐스퍼가 더 좋습니다. 힘은 더 좋고, 물론 출력은 베뉴가 좀 더 좋긴 하지만 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힘이 그러면 과연 어디에 유용하냐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베뉴 같은 경우는 출력이 더 높지만 이제 사람이 많이 타고 에어컨을 틀고 등판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힘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RPM을 많이 높여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좀 운전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캐스퍼 액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크가 높기 때문에 이제 좀 사람이 많이 타고 짐도 많이 싣고 좀 험로를 주행하더라도 RPM을 많이 안 쓰고 적정한 실용 구간 내에서 힘을 내면서 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주행이 가능해요. 그런 좀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넘는 느낌도 부담이 없네요. 탁 튀는 느낌이 없어요. 과속 방지턱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네요. 여기 지금 노면이 좀 되게 안 좋은데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요. 이 정도면은 경차니까 승차감이 좀 튀고 안 좋을 거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이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근데 그냥 소형차 정도 타는 느낌이에요. 경차보다는 확실히, 지금까지 나온 경차보다는 확실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베뉴랑 비교해도 승차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캐스퍼 같은 경우는 또 재미있는 게 여기에 콘솔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에 있는 기능들이 다 앞쪽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컵홀더도 요 운전석 시트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도 운전석 시트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운전석에서 동승석으로 이동하는 게 되게 편해졌어요. 여기가 이제 뚫려 있으니까 발도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쑥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걸리적거리면 뒤로 제끼면 되니까, 만약에 이제 주차를 했는데 옆에 공간이 없어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동승석으로 가서 내리면 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 다리를 들어서 넘고 이렇게 힘들게 옮겨가야 되는데, 캐스퍼는 간단합니다. 그냥 센터 암레스트 뒤로 밀고요, 여기로 다리 집어넣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쉽죠? 그리고 문 열고 내리시면 되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시트가 다 폴딩이 되잖아요. 풀폴딩이 되는데 당연히 운전석도 풀폴딩이 돼요. 그래서 지금 동승석 시트를 제가 폴딩을 시켜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운전석에 앉아서 여기를 테이블처럼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송송송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낄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다 껴서 이렇게 뭐 무슨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딱 조립을 해서 요 위에서 또 뭐 이렇게 놓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일단 원래 시트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요 디자인이 이 동승석에만 이렇게 뒷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부분을 이렇게 약간 디자인을 기울어지게 해놔서 오히려 실제로는 여기가 평평합니다. 평평해서 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책상처럼 쓸 수가 있어요. 데스크처럼. 물론 이제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이걸 데스크처럼 쓸 수가 있겠죠. 여기도 뭐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데 이렇게 빼면 여기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으로 뭘 쓰는 건가? 모르겠네요.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